챗GPT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물어보니까 인용 가능성이 90%고 기각이 10%라는 엉터리 뉴스가 나오길래 네. 제가 바로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사가 저렇게 나왔어요. 챗GPT에 물어보니까 인용 가능성 90%, 기각이 10%다. 네. 그래서 제가 저게 거짓인 걸 반박하기 위해서 네. 제가 9개의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4월 4일 선고일 지정한 문영배에 숨겨진 9가지 이유, 제가 9개의 키워드를 정했고요. 네. 그래서 챗GPT에게 물었더니 답을 챗GPT가 기각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제가 저렇게 위에다가 너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었더니 기각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4대4 그 기각인데요. 저거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네. 키워드를 어떻게 기입하느냐. 그러니까 좌파들이 저런 장난질을 참 잘 쳐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관 요즘 재판이 하도 엉터리가 많아서 네. AI 판사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지만 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 좀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그 법관의 그 판결을 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수십만 개의 판례를 종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요. 법리라고 하는 건. 근데 동시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사회적 양심이고 시대 정신인데 그것까지 챗 GPT가 해석해내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 헌법재판은 국민 여론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또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판결 이후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까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챗 GPT나 또는 AI 수준의 그 예상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지만 역시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어떻게 움직였냐 또 국민 민심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냐 사실 변화가 굉장히 극적으로 있었잖아요. 네. 완전히 분수령처럼 확 꺾이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아시아 탄핵 정국이 투데이에서. 시작됐던 넉 달 전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막막했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죠. 우리 자유파 진영의 그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 또 저희들 같은 자유파 유튜브들도 절대 다수 큰일 났다. 이번에는 이거 네. 탄핵 당하겠네.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안 싸울 수 없어서 시작한 거지. 사실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뭐 잘못했냐? 계엄령이 뭐가 문제인데 그게 무슨 내란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하고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계엄이 계몽이라는 단어를 쓰고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도 사람들이 약간 확신을 못 가지고 있다가 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박사님이 읽어주시면서 그렇죠. 예. 네, 그때가 기회였어요. 그리고 1230 세대가 넉 달 전과 지금 얼마나 크게 바뀌었습니까? 완전 바뀌었죠. 또 그런가 하면은 기성 언론들이라서 굳이 분석할 것까지도 없지만 네. 우리 아시아 투데이 빼놓고는 신문 같은 신문이 없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그 기성 언론도 불과 한 달 전까지도 압도적으로 당연히 탄핵될 거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범했어라고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언론 하나도 없거든요. 다들 양비론 정도로 가는 거지. 좌파 언론들조차도 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발을요, 네. 발을 양쪽으로 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겁나서. 국민의힘은 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네. 그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죠.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탄핵 쪽에 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탄핵 정국 넉 달 동안에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탄핵 저지 투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소속 의원들 네.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 박대출 의원 같은 몇 명의 의원들이 우리 자유파와 함께 탄핵 저지를 위해서 투쟁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은 개인 자격이야. 맞아요. 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저지 투쟁 안 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넉 달 전과 지금 정말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거죠. 상전벽해된 거죠.
이런 상황, 이 역동적인 어떤 그 민심의 변화와 그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AI 챗 GPT 다 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요, 아마 12월 이럴 때는 기억나실 거예요. 박사님 방송에서도 하셨는데, 그 굴비 대선 다 준비하느라고요. 아, 예. 이사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방에서 이사 오겠다고 대선 준비하기 위해서 이삿짐을 싹 다 풀었다가 뭐 이런 얘기도 쓰는 사람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다들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번 선거는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전부 저 차기 대권 주자 1대1 대결 같은 거 맨날 조사하고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얼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 걱정을 해줄 일은 아닌데요. 예. 그 국민의힘에 전에 있던 사람인데 성은 한씨요. 예. 이름은 뒤에가 뭐 쌍기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출판 기념회를 하고 책을 출판했는데 사실 제일 폭삭 망해수다가 그 사람이래요. 지금 사람들이요 지방으로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아니 돌아다닐 수가 없대요. 부산인가 어디 갔다가 한번 혼나고 난 뒤에. 그 저희 아침 고성우 TV 아침 방송에 네. 부산에서 활동하는 우리 애국 가수 최욱 가수가 잠깐 출연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주로 서면에서 활동을 해요. 네. 예, 서면에 그러니까 부산에는 광복동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있고 네. 서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산의 제일 큰 서점이요. 네. 서점이 서면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서면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이분이 한동훈이가 그 서면에 와서 팬 사인회 네. 네, 사인회. 네. 이거 한다는 소리를 듣고 분기탱천에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한 1000명이 모였어요. 와. 분기탱천한 사람이 1000명이면 네. 완전히 어떻게? 근데 거기 그 한동훈이 그 한 딸 할매들 네. 한 6명인가 뭐 있었대요. 저때 아니 그래가지고 뭐 저기서 들어가서 사인 받은 사람도 있나 봐요. 네. 사인 받은 사람들이 왜 사인 받았냐 봤더니 나와서 찌는 찢느라고. 거. 그러니까요. 나와서 찢느라고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예. 요즘은요 사인 받고 그 앞에서 찍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동훈이가 저 서면에서의 저 팬 사인회랍시고 했다가 완전히 그 폭망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활동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삭 망했수다. 예. 아니 제가 폭삭 망했수다 하는 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박사님은 그 사투리 알아들으시죠? 제주 사투리요. 폭삭 망해수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요 폭삭 망해수다 뜻 때문에도 웃었습니다. 오늘 박사님이 아침 방송하신 것 중에서 보다가 제가 한참 웃었던 게 있습니다. 문재인과 문영배는 집안 사람이었다. 박사님. 이게 무슨 저 같은 문씨라서 뭐 무슨 저 인척 관계일 거라고는 다들 그 그렇게 지방 생각해. 근데 그 구체적으로 무슨 공파 몇 세손 이것까지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뭐 문영배가 할아버지 뻘이더군요. 고조 할아버지요. 예. 증조 아니고요? 고조. 3세대. 고조예요? 32대 35대. 그래서 사람들이요 요즘 그 조사를 한대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 그 예를 들어 단체장이 누구면 그 성이 그게 몇 %인가 그 조사를 하는 게 요즘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의외로 오시성을 가진 단체장이 있는데 그 단체 안에 오시성이 엄청 많더래요. 그 이제 이게 그 문영배가 이제 문재인이랑 그런 이 집안 관계고 문재인이가 지명했잖아요. 문재인이가 지명할 때 다 그런 거를 보고 했을 것 같은데 동시에 이 문영배는 이재명이랑은 연수원 동기고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라고 그러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자 그러면 문영배 이자는 한쪽에는 문재인이 쪽에 다리를 걸치고 한쪽에는 이재명이한테 다리를 걸치고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런데 넉 달 전에 그 탄핵 국면 초기에서는 문재인이도 이재명이도 다 윤석열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도 별로 갈등이 없었겠죠. 네. 근데 이제 국면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이게 탄핵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이제 2심에서 이제 한 두어 달 잔명을 연장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문재인 문빠들과 이재명 세력 간의 이제 갈등 관계가 다시 현실화되잖아요. 그 시점에 문영배가 결국은
친구 따라간 게 아니라 집안 따라간 것 같아요. 네. 아 결국은 그냥 네. 집안. 근데 그 집안 우리나라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영배가 막판에 지가 실력도 안 되기도 하지만 그 무슨 백판이라며. 백판. 향판, 예. 향판. 향판이자 백판 맞습니다. 아, 백판. 흑판이 아니라 향판. 네, 아. 백판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뭐 워낙 근본도 없는 자예요. 예, 그런 자가 실력도 안 되기도 하지만 이 문재인이 쪽에서 뭐 그렇게 강력하게 그 윤석열 파면적으로 드라이브를 안 거는 것 같으니까 실력도 안 되는 데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탁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영배가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변론할 때는 얼마나 이자가 그 정말 화나게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손을 놔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4일 11시 선고일이 좀 우리의 그 요구대로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 언론의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 고성국 박사님이 4월 4일이어서 4대 4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그래요? 아니 못 기사가 봤습니다. 나왔어요. 기사 나왔습니다. 기사 나왔어요. 검색해 보세요. 아니 뭐 제가 얘기한 게 뭐 기사가 되겠어요. 박사님이 얘기하신 게 기사 고성국 박사 4월 4일 4대 4라고. 그 고성국 박사님으로 고성국 박사로 고성국 검색하면 4대 4 나와요. 이렇게 4대 4 나옵니다. 그게 나왔다니까요. 그 기사 진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요 그걸 보고 엄청 웃으면서 박사님이 4대 4라고 한 게 이게 기사에 나왔네. 박사님 말씀하신 게 기사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공식적으로 기사에 나왔습니다. 아니 기사거리가 그렇게 없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했습니다. 네, 찾아서 빨리 그 좀 링크를 저희 PD님에게 드리세요. 그리고 박사님, 재미있는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네. 중국인들 집회 구경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아라고 중국 네. 대사관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거 의미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중국 대사관도 이제 그 대통령 복귀가 확실시 되니까 네. 어쨌든 앞으로 2년간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해 11월에 경주에서 아페 회의 열리잖아요. 네. 여기 그 시진핑이가 오는 것이 거의 확정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페 회의 열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곧 만날 건데 여기서 그 자기네 그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이 탄핵 시위에 나가서 뭔가 뭐 사고라도 생겼다. 네. 중국인이 여기 왜 우리나라 집회에 왔냐라고 했던 구체적으로 신분이 진짜로 밝혀졌다. 아주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몸단속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집회 구경도 하지 말라, 나가지도 말라, 탄핵 선거 앞두고 중국 대사관이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당부가 아니라고. 네. 완전히 중국 학생들에게도 네. 통지가 가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근처도 가지 마라. 그 채널 A의 야랑이라는 기사인데요. 4월 4일 숫자는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지금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기사 나왔습니다. 4월 그래요? 4일 숫자는 알고 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요. 네. 밑에 자 고성국 평론가 네. 오늘 4월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4대 4로 복귀가 유력시 된다. 예. 근데 아니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데. 근데 고성국 예. 박사님 이름으로 저게 딱 기사가 나왔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니 나한테 좀 물어보고 하지. 저거 어디서 땄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뉴스에서 어디서 예, 보고. 오늘 제 아침 고성구 TV 보고 했겠죠. 아니요, 예. 저게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고성국 TV에서 방송을 하시면서 지금 쇼츠로 만들어 놓은 거에 그 그거- 4대사 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걸 보고 어제 저녁에 저 뉴스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사람들이 저 뉴스를 보고요. 또 4대 4가 확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채널 A가 취재를 열심히 하네. 제가 볼 때 채널 A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사님 동아일보랑은 약간 뭐 결이 좀 다르긴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또 재밌는 뉴스가 있어요. 경찰청장 대행이 헌재 선고 후 극렬 시위 가능성에 경찰 총동원이 내려졌어요. 지금 내려졌는데 예. 또 약간 경찰들이요. 네. 조금 생각보다는 지금 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라고 또 한대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들은 얘긴데요. 뭐라냐고 하면은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날 것 같아라고 네.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건 뭐냐면요. 네.
왜 150년 전에 칼 막스가 공산주의 선언하고 공산당 선언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주창할 때 네. 그때는 이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게 막스의 말에 따르면 잃을 거는 이 쇠사슬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진짜 무산자 대중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150년이 지났어요. 정말 세상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좌파는 전부 다 기득권이 돼 있어요. 좌파가 기득권이 된 거죠. 저 네. 민노총 평균 연봉 1억이 넘잖아요. 넘죠. 언론 장악하고 있는 저 언론 노조 이것들 전부 연봉 1억 이상 되는 그럼요. 자들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좌파 것들 중에서 뭐 껐덕껐덕하면서 좀 저 한다는 자들 전부 다 강남에 그 집 있고 예, 애들은 미국 가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잃을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말로는 뭐 온갖 뭐 저 이 뻥소하고 뭐 이제 공포탄 쏘고 하지만 막상 그래 좋아. 그럼 너 모든 걸 걸고 한번 해볼래? 행동 나설 자들이 거의 없어요. 네. 쫄보들이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민노총 집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것들 출퇴근 출석 그런 거 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야 수당을 더 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른바 그 한 150년 되는 그 이 좌파 공산주의 혁명의 전통에서 보면 아예 썩을 대로 썩고 나태할 대로 나태해진 좌파인 거예요. 기득권 좌파인 거야. 수구 꼴통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파면돼서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좋지만 아니 뭐 설사 기각돼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내 목숨 걸고 내 재산 다 걸고 내 가족 걸 일은 뭐가 있냐? 그냥 또 나는 월급 타고 그냥 맞아요. 큰 소리 치면서 살면 되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대통령 복귀를 해도 기각 각하돼서 대통령 복귀를 해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 것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박사님, 네. 그 저쪽 애들이 이번에 우리가 집회하는 걸 보고요, 뭐라고 제일 많이 얘기했는 줄 아세요? 네, 뭐라고 얘기했어요? 쟤네 왜 자꾸 먹는 거 줘?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하게 줘? 처음에는 어묵 줬죠? 커피 줬죠? 그러다가 꼬마 김밥도 줍니다. 갑자기 꼬마 김밥도 나왔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떡볶이에 뭐 다양하게 먹는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실 먹는 거는 뭐 거의 다 나왔어요. 우리 한남 대처 갈 때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네.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본 것만 하더라도 피자도 나왔고 피자도 나왔어요. 찐빵도 나왔고 햄버거도 나왔어요. 햄버거까지 있었어요. 예, 햄버거도 나오고 박사님 찐빵도 돌리셨고. 예, 네. 저는 찐빵도 하고 어묵도 했는데요. 또 잔치국수도 했죠. 뭐 하여튼 그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음식들이 남아돌 정도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막상 투쟁 현장에서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네. 예, 정말 목숨 걸고 다 하셨거든요. 네. 다 목숨 걸고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한남 대첩 때가 참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무지무지 추운 날이고 한남동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는 남산에 산바람 막 골바람 내려오고 밑에서는 강바람 불어오고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 꼬박 밤을 샌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음박 담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런 상태로 그냥 밤을 새신 거야. 그걸 보고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밤새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제일 감동이었어요. 예. 저는요. 어르신들 들어가세요. 그 멘트가. 그러니까 1230 세대의 계몽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 진정성을 네. 젊은 청년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리고 실제 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정말 절박한 투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청년들이 정말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나가고 그러면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우리 그 야광봉 있잖아요. 네. 이게 긴 야광봉을 이렇게 흔들면 그게 그렇게 또
약간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지. 이게 옛날에 걔네들 드는 촛불 수준이 아니고 야광봉이 큼지막하게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면 밤에 이렇게 흔들면 다 같이 흔들면 응원도 되지만 되게 있어 그게 보였다. 왜 나왔냐면요. 네. 저것들이 촛불을 들었는데 촛불이 밤에 일렁일렁 하면서 하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 보이고 또 좀 무섭게 보이거든요. 혁명적 분위기가 연출되거든. 그래서 저것들이 집회를 밤에 한단 말이에요. 낮에 촛불 들어봤자 왜 보이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갖고 좀 부족하니까 양손에다 하나씩 들고 했어요. 촛불 양손에 그리고 바람에 꺼지지 않게 그 종이컵 안에다 넣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곧바로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나왔어. 그러다가 야 진짜 촛불이 아니라 거기 작은 전구 같은 거 넣는 이게 나왔어. 근데 뭔가 많아 보이고 싶거든. 있어 보이고 싶거든. 그러니까 마침내 좌파들이 이 긴 막대기에 여러 개를 꽂은 거가 나타난 거야. 머리에 풍선 달고요. 그렇지. 예. 그래갖고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이게 흔들면은 한 사람이 촛불이 여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그 잡스러운 짓들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는 경광봉이다. 더 세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집회를 늘 낮에 하잖아요. 맞아요. 낮에 하니까 경광봉은 낮에 흔들어도 크게 그거 맞아요. 안 보이는데 한남 대첩을 하면서 우리가 밤에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야. 광화문 집회는 일부러 밤에 하지를 않아요. 낮에 하죠. 네. 그런데 한남 대첩은 낮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투쟁하다 보니까 흔드니까. 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좌파들이 언제 침탈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자들이 저렇게요.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광봉을 몇 사람이 들기 시작했어.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군요. 네, 몇 사람이 들었어요. 주로 이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데 저걸 보고서 우리 자유파 시민들께서 경광봉을 무더기로 사서 현장에다가 막 공수를 한 거야. 네. 그래서 누구나 다 경광봉을 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저 장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왜 은박담요 오늘 나눠주러 가시는데요. 네네. 그 은박담요가 사실 이번에 키세스 초콜릿 담요라고 유명해졌는데 저도 이제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해봤지만 얇아요. 얇은데 네. 은근히 이렇게 감싸면 또 따뜻해요. 근데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가 우주 전사 같고 그랬는데 그 아이디어가 고승국 TV에서 나왔다는 제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정말 추운 날 투쟁을 하셨기 때문에 네. 뭐 이 핫팩 같은 거는 뭐 수도 없이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한남동에 직접 나가서 나눠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셨고 저희들이 그거를 매일처럼 공수해서 현장에 나눠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애청자 한 분이 그 은박담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용도는 뭐냐면요. 등산할 때 그 요쪽 저 부분은 요만해요. 그걸 지금 갖고 왔어야 되는데. 네. 저 부분은 저 절반쯤 되거든요. 네, 요 네. 스마트폰. 네. 그래서 이렇게 팩 같은 데 넣으면 네.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조난당하거나 뭔가 그랬을 때는 그거를 풀면은 이렇게 큰 천이 되잖아요. 네. 이걸 하면 체온이 3도 이상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것도 큰 거죠? 그럼 크죠. 네. 이 저체온증에서 3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 이게 목숨을 왔다 갔다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거예요. 네. 예, 저체온증이라는 게 우리 인계점에서 마이너스 1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게 조난 시의 긴급 그 생명 보조 장치예요. 이제 그게 한 3도 정도의 보온 효과를 준다는 거를 이제 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아시고 야 그거라도 한번 씁시다. 이래서 근데 이게 잘 안 쓰는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쿠팡이 없어요. 그래서 쿠팡이나 다이소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등산 전문점에 이거 있는 데를 아는 분들이 전국에 이 등산 전문점을 다 연결을 해갖고서 사 모은 거야. 그렇게 된 거군요. 네, 사 모아서 1차 몇백 개를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급하게 한남동에 나가서 처리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저 되는구나. 은박담요 장면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시작했는데 자들이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좋은 거는 저것들도 알거든. 아니 되게 웃기네. 사실은 좌파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맞아요. 그 우리 쪽에서 한 건데요. 갑자기 네. 지들도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은박지를 다 하나씩 쓰고. 여기서 받아갔나 본데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좌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것들이 뭔가 하고 받아가서 해보니까 좋으니까 지것들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걸 하나씩 뒤집어 쓰고 받았다고 저거 그 댓글 봤었어요. 예. 우리 쪽에 와서 오뎅을 먹고 갔대요. 그런데 두 번 왔다 갔다, 이거 진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두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람은 좌파예요, 좌파. 근데 거기 가 있다가 한남동에서 너무너무 그쪽에 먹는 게 배가 고프고 맛있어 보여서 가서 했는데 갑자기 그랬대요. 이재명 개 땡땡이라고 외치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이재명 반대. 갑자기 한 젊은 애가 딱 보더니 얘 이상하다고 저리 자꾸 간다고. 야, 내가 주는 건 상관없는데 너 이재명 개땡땡이라고 외쳐봐 이랬대요. 근데 자기가 오뎅을 들었는데 지금 이제 오뎅을 든 손으로 왼쪽에는 떡볶이를 들어야 할 때 떡볶이를 이렇게 하는데 땡땡이라고 외쳐봐 그러더래요. 자기가 있잖아요, 비굴하게 외치고 떡볶이를 받아갔대요. 그래서 자기 그 다음부터 양심이 찔려서 집회를 못 나간대요. 아니, 이재명 대땡땡이라고 자기가 외쳐서. 예, 네. 저는 저 좌파처럼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춥고 배고프면 와서 이거 얻어가겠냐 싶어서 다 이렇게 드리라고 그냥 주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다 주세요.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갖고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게 지금 이건데요. 제가 사실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박사님이 이걸 헌재 앞에서 이걸 나눠주셨던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걸 받은 거예요. 박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크기가 생각보다는 커요. 생각보다는 큰데 많이 못 받고 두 사람이 하나를 받은 거예요. 차마 다른 국민들이, 다른 시민들이 있으니까 두 개 주세요를 못하고 양심이 있으니까 한 개만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건 진짜 제가 박사님 이거 좀 잡아보세요. 네. 이거 좀 여기서 비춰주세요. 이걸요. 박사님 이렇게 약간 덮어보세요. 두 사람이서요. 이걸 같이 이걸 이렇게 덮었는데요. 이게 덮었는데 이게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당기면은 한쪽에서 또 당기고 서로 이걸로.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음박 담요를 당기면서 헌재 앞에 앉아 있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참 그거 보면서 그것도 추억이잖아요, 박사님.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이제 어묵 푸드 트럭이요. 네. 이게 어묵이 저도 이번에 푸드 트럭 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묵은 다 같은 어묵이 아니래요. 그럼 제가 어묵이 맛있다 맛없다라고 하는 거는 밀가루 또 퍼센트. 밀가루 퍼센트.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밀가루도 떡처럼 되니까 그래서 어묵의 그 감칠맛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어묵가루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의 푸드트럭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진짜 막 열혈 자유파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거요. 평소 자기들 안 쓰는 고급 어묵을 이 푸드트럭에 갖고 나오신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묵은 뭐 정말 우리 5천만의 간식이니까 그 새로울 것도 없지만 현장에서 먹어서 맛있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고급 어묵을 썼기 때문에 진짜 맛있다고 느끼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뭐 꼭 뭐 저희들 같은 이 자유파 유튜버나 또는 연단에서 그 집회를 이끌으신 우리 자유파 지도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름 없이 그 푸드트럭 봉사하시는 분들까지도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이번 탄핵 저지 투쟁에 다 동참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푸드트럭의 어묵 뒷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집회를 다니시면서 너무 맛있는 어묵을 드셨대요. 그래서 어묵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라고 아셨는데 어느 네. 날 기차역에서 파는 어묵을 보고 사 먹고 어묵이 너무 맛이 없어서 왜 집회에 어묵이 맛있냐고 저한테 물으신 분이 예. 계셨습니다. 그게 이유가 다 그게 있어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예. 자, 박사님하고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네. 일단 민주당에 한 사람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예, 이거 조기 총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재산 누락이야 선거법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하는 거지만 더 심각한 범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돈봉투 사건 이것들이 아직 네. 경찰 수사도 안 받고 있어요. 네.
돈봉투 아 샀어. 맞네요. 그 송영길이는 감옥 가 있는데도 맞네요. 그런데도 막상 돈 받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는 막 달라 그래서 가져간 적극적으로 이 뇌물을 챙긴 자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이 국회 방탄복 뒤에 숨어가지고서 아직 조사도 안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10명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금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얼마나 바깥에서 압력을 가했습니까? 직권남용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이 줄탄핵했는데 한 명도 탄핵 안 당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것들이 목적이 뻔하잖아요. 직무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 기구의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아닌 줄 알면서도 탄핵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다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저 192명 야당 국회의원들 전원이 다 이재명 포함해서 전원이 다 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공동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저는 이 대통령 복귀 이후에 심각하게 우리 이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진수 방통위원장님도 지금 무고 그렇죠. 고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네.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 네. 사실은 지금 대통령 빨리 복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빨리 복귀를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위원 탄핵 정상회담을 진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금 공수처장 등을 포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바로 발동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정하기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야 이거 상설특검 필요해 라고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특검을 해서 지금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정광석화처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그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진행되는 거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 박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고 박사님이 들어오시고도 40분이 됐네요. 시간 다 됐어요? 예, 제가 한참 음박지 들고 이야기를 한참 더 할 수 있었는데 저 정말 재밌었어요. 왜냐면 음박지 하나도 소중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은박지에 몸을 돌돌 싸고 있습니다.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하고 그러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뒤에는 고 박사님은 헌재 앞으로 가실 건데요. 헌재 앞에 갈 때는 저희가 이걸 다 챙겨서 가서 비 오면 좀 이렇게 비 피하시라고 챙겨서 갈 겁니다. 자,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를 더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전쟁인지 전투인지 알 수 없는 매일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4월 4일 11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박사님은 대통령이 오신다는 주문이 딱 읽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 담배 한 대 피운다 그런 얘기 말고요. 진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예,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 경중완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중완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중한 것, 경중의 중자지만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완급의 급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해야 될 일과 중하게 꼭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것들을 잘 소팅하는 거, 가려내서 배치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네요.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종북 주사파들이 압도적 다수고,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내각은 거의 절반 이상은 지금 망가진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의욕만 앞세우고 네.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진짜 급한 일을 놓치는 수가 있고 진짜 중요한 일을 허투루 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넉 달 동안 직무정지 상태에서 많이 생각하고 가다듬었을 거예요. 네.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내가
다시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정리하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중왕급의 급한 일 또 경중왕급의 중요한 일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다시 국가 시스템이 돌아가고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는 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너무 막 이런저런 주문과 요구를 쏟아낼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잘 살펴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좀 이 운동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면서 뉴스를 봤는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이 웃음이 났는데 그 말씀만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광화문 집회나 또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다 기독교 성직자들, 목사님들이 주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탄핵 저지 투쟁 과정에서 이 스님들과 또 불자님들이 삼보일배 투쟁과 삼천배 투쟁, 108배 투쟁을 통해서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 복귀가 확실시 되니까 이제 좌파 것들 중에는 야 이거 이제 어차피 글렀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도 투쟁했다는 거 하나는 기록에 남기고 사진은 찍어놔야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갑자기 이것들이 막 거리로 나와서 철야를 하네 뭐 하네 그러는데 그 중에 네. 그 조계종의 무슨 좌파 조직이 있나 봐요. 거기도 이제 뭐 스님들이 몇 사람 있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오체 투지를 하고 나서 오체 하고 투지는- 신문이 크게 떴어요. 이거 아니에요? 오체 투지는 네, 땅에서. 그렇죠. 온몸을 몸에 예, 땅에다 예. 대는 거죠. 그 이제 네팔 티벳에서 하는 예. 수행 방법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좌파들이 절박한가 보다 그러고 봤어요. 네. 그따고 웃었어. 왜요? 그 기사에 의하면 네. 조계사 대웅전에서 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시작해서 안국역 6번 출구까지야. 아,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100m도 안 돼. 아니 근데 그 100m 저기 장갑 봐요. 아니 쉬어도 무슨 아니 이거 뉴스 잘 찾아주셨습니다. 지금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오체 투지가요? 아니 저걸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파면하라고 지금 저 좌파 승려들이 지금 시위를 하는데 아니 하려면 그래도 한 1000m는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리를 잘 모르니까 야 이거 오태추지 힘든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조계사 대웅전 있잖아요. 그 조계사 대웅전에서 나와서 안국역 6번 출구 거기까지 한 100m도 안 돼. 거기까지요. 그거를 저렇게 쇼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사진 한 장은 남겨야지. 박사님 거기까지요. 네. 김밥집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 커피 가게도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 그렇지. 사이에 그 정도로 짧은 거리에 김밥집이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급하긴 급했구나. 와. 막판에 저런 사진이라도 남겨놔야 나중에 나도 그때 싸웠어.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좌파 것들이 절박해 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릴게요. 박사님 덕에 정말 마지막에 웃었는데요. 박사님의 호박죽이 너무 맛있었다는 이야기도 댓글에 달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 구전독삼 잠시 읽고 올게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잠시 광고 멘트 가겠습니다. 큐. 귀한 날 귀한 분을 박사님 모신 날 왜 자꾸 구전독삼 차는 안 주고 아니 구정락서만 안 주면서 자꾸 광고만 그러니까 하시네. 빨리 한 잔 빨리 준비하라니까요.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오늘은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을 위해 애국녹용 구정녹삼을 발음이 이상한 왜 발음이 이렇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원용에 국내산 최고급 홍삼 약재 등을 넣어서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국내산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아토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라고 구전녹삼 33% 특별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또 박사님과 재밌게 웃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진짜 50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갑자기 눈물이 울컥울컥한 순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박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박사님, 헌재 선고되면 제일 먼저 뭘 하실 거예요? 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박사님 단식하던 그 날인데요.
박사님은 아까 이제 이렇게 또 비전을 말씀하셨지만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저는 댓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동자승님께서요, 잔치국수를 만들어야 돼서 박사님 나누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날은 잔치국수 먹는 날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4일 11시는요, 4대4 1대1로 기각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각되면요, 그 김상욱이가 단식을 안 할 것 같아요. 각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 그날 기쁘게 다시 웃으면서 국수를 먹읍시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래. 고성국 박사님과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승주 PD님 그리고 또 박경련님 그리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요, 은박지 나눠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중 9시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